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에 자기자본 추가 확충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국내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본 비율을 이제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이제 박공희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위기를 대응하라고 한 2% 정도의 추가 자본을 쌓으라는 거죠. 추가 자본을. 이미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2%씩, 2.5%씩 이렇게 적립을 한답니다. 한국은 언제쯤 한다? 한국도 2, 3분기쯤에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 한 2% 정도의 자기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라고 지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권들은 곧바로 2%가량의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금을 이제 모으겠죠. 특별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 6%, 5%, 7% 주는 특수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대거 모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왜? 돈을 쌓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한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 올리겠죠. 한쪽에 2%씩 2% 추가 자본 적립한다고 6%, 7%짜리 고금리 예금을 모으면 반대쪽에서는 대출자들에게 9%, 10%, 12% 되는 고금리에 중고금리에 대출금리를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많은 빚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2100만 명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1%요? 1%면 얼마입니까? 21만 명이잖아요. 2100이니까 21만 명인가요? 21만 명도 돈을 얼마 벌겠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요? 한 5천만원씩 벌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0.1% 안에 들어가야 5천만원 이상을 번다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못 번다. 손해나고 정권사에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 이자를 상납하는 빚쟁이들이죠. 착각과 혼동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부자가 된 것처럼 나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속내를 까보면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월 4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 허덕이는 삶인 거죠. 그 삶이 부럽냐고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에 나 아파트 있어.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놈들이 밥을 삽니까? 술을 삽니까? 커피를 삽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 쓸 일 생기면 돈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택담보대출 이자하고 원금 갚아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라면 하나 먹으면 감지덕지한 거죠. 새끼 먹던 거 2kg 줄이고 남들 치킨 사 먹을 때 손가락 빨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왜? 은행에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쓸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렇게 은행권에 자기 자본을 추가 확충하라고 2% 정도 적립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은행은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아무런 그냥 갑자기 이러한 것들을 벌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 제도만 도입하고 실제로 시행을 안 했죠. 하지만 이번에 한다라는 거죠. 바젤3 자본 규제의 일환으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2016년에 도입했지만 적립은 실제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는 적립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가 자본 적립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더 이제 감당 못할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이 팽창하는 시기에 은행들에게 추가 자본을 0에서 2.5% 적립하게 하고 나중에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은 또 자본 적립 의무를 또 완화해서 사용하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요. 이게 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해주는 뉴스입니다. 2023년 2, 3분기 한 3분기쯤 되겠죠. 2023년 7, 8, 9월쯤 되면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러니까 이제 추가 자본을 한 2% 이상 적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부터 한국의 시중금리가 폭등할 것이다. 대출을 낸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한국의 경제위기, 경제 충격에 준하는 몰락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은행들은 대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 건전성 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다. 예정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거나 빚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가 인생이 다 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겁내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삶을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은행을 믿어서도 안되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서도 안되고 다니고 있는 회사나 가까이 있는 동료도 믿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못했다가 잠깐의 실수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회할 수 없다. 만회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1억을 날리면 만회하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공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생이 쓰나미처럼 썰려 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